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를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머니부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무역 분쟁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전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국의 보복 수단 중에 하나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대량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이슈는 금융과 경제, 세계 경제까지 확장되는 많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내 뉴스에는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하고 결론으로는 부정적이다 라는 답을 달면서 자세한 설명은 대부분 없습니다. 보유량이 어떻고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경제적 내용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계 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보시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징하는 판다와 미국 상징하는 독수리가 서로 다리를 넉사자 붙이기로 끼고 서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레슬링에서 얘기하는 넉사자 붙이기고 교착 상태죠.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이런 가운데 우리 머니 부모가 팬들에게 속삭이고 있죠. 미국채 팔어. 이렇게. 과연 그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일 정도 됐는데 로이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고 여기에 경제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로 첨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 3월부터 중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은 중국에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에 대응해서 중국은 미국에 1,100억 달러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수단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외신들이나 뉴스에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히토리 문제가 있고요. 그쪽은 산업 쪽의 얘기고 금융 쪽의 문제로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매각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1.1조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양입니다. 거기에 필적한 정도 되는 양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1조 달러 살짝 넘는 양을 보유하고 있고요. 원래 중국은 2013년이죠. 2013년에 1.3조 달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이었고 지금 현재는 약 2천억 달러 정도를 줄인 상황이고요. 이 2천억 달러가 줄어든 원인을 놓고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중국 2016년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보유 규모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중국이 국채를 가지고 미 국채 매각을 가지고 아직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공공부채는 약 16조 달러 정도가 좀 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고, 원래는 2011년 당시에는 비중으로 볼 때 14%, 배가 된 14%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7%까지 줄었으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계속 늘리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원인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집무를 시작하면서도 1.5조 달러의 감세와 재정 정책을 시행했죠. 그것 때문에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의 비중이. 여러 가지 중국이 보유 국채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절대적 수치만 보고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달러 보유자산을 4조 달러까지 늘렸죠. 그 안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채도 많이 들어갔고요. 미 국채와 모기지까지 그 시중에 그 주택담보 저당증권이죠. 모기지. 그거까지 다 흡수하면서 시중에 자금 공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금융위기를 탈출하고 지금 혼자서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른 곳들은 다 버려두고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중국이 보유한 1.1조 달러를 과연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는 것만큼 최근에 화웨이 사태까지 해서 기술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 사태에서 감정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덤빌 수 있겠느냐,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급적 굉장히 복잡한 국제 경제와 금리와 금융 문제가 섞여 있는데 복잡한 내용을 떼어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로이터 아까 기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중국이 1.3조 달러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1.1조 달러, 2조 달러까지 줄였죠. 요 파란 선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1.12조 달러까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1조 달러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국이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국채를 서로 뒤집어 얘기하면 서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금융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과연 중국은 보유 미 국채를 무역 분쟁의 무기로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미 국채를 일정량 이상 파는 순간 미국도 괴롭긴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금융수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 국채를 팔면서 세계시장, 금융시장에 교란되고 그런 영향으로 기타 국가들, 중국은 물론 기타 국가들까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나 기타 국가들 가치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금이 달러로 집중이 되죠. 그리고 국채를 매각하는 순간 국채의 금리가 상승합니다. 국제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요. 미 국채는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 금리가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자금들이 또 같은 값이 안전자산 달러가 더 이자를 많이 주니까 글로 다 몰리게 돼 있죠. 지금 전 세계는 포트폴리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제 지도와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A 국가에서 B 국가로 투자를 할 때 공장을 통해서 뭐 투자를 직접 할 수 있지만 하겠지만 뭐 차관이든지 대출이든지 지금은 증권, 채권, 기타 여러 가지 뭐 펀드 뭐 이런 걸 통해서 금융시장을 들어가죠. 포트폴리오로 들어갑니다. 자본 자유화의 영향이죠, 그게. 자본 자유가 되면 자금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국내 좋을 때는 국내 활용할 자금이 커지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무제한 공급을 했죠. 그 돈들이 다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전 세계 시장들이 다 자산 가치가 안정되고 상승하고 뭐 이런 골디락스라고 하는데요. 골디락스라고 아무튼 저물가와 안정된 금리 하에서 그 경제 성장을 구가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한 10년간 왔는데 거기서 금리가 갑자기 떠버리면 달러가 뜨면 신흥국이나 주변국가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와요. 미국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다 도망가면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 신흥국에 있는 부자들, 어디 있는 부자들이 돈 있는 분들은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다 돈을 뽑아서 달러 자산으로 가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뉴스들 보면 벌써 달러로 가니 안 가니 부자들, 그분들은 애국이 아닙니다. 국적이 없어요. 돈은 달러와 금리의 가치가 흔들리면 국제시장이 교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미 국채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또 중국이 그 막대한 외화 보유고 또는 미 국채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벌어온 돈이에요. 미국과 지금 문제가 되는 무역 수지, 미국의 적자, 중국으로 보면 흑자, 뭐 한 해만 해도 몇천억씩 벌어들이죠. 5천억 가량 수출을 하고 미국 무역 적자가 그렇게 미국이 한 8천억 정도 무역 적자가 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중국에서 나니까요. 미국은 열받죠, 사실은.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쌓은 국채를 자금을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다 빼오는 것도 문제가, 자금을 빼가버리면, 자금이 노는 곳을 빼가버리면 그 빠진 곳은 경기 후퇴가 옵니다. 돈이 빠져버리면 미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 국채로 다시 사서 미국 안으로 다시 그 돈을 돌아갈 수 있게끔 일정 부분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또 그 돈이 중국으로 와버리면 막대한 흑자가 생기죠. 중국에. 그러면 흑자가 수지나 무역 흑자가 생겨서 국내 달러가 들어오면 위안화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국내 위안화 중국 돈 달러 바꿔줘야 되니까 많이 생깁니다, 수요가.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수출 산업이 경쟁이 급격히 떨어지죠. 지금까지 싸게 만들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올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또 1조 달러씩 되는 돈을 운용할 데가 없어요.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무위험 자산, 그 재무론이나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국가적 리스크가 없는 경우죠. 전쟁, 뭐 부도 위험. 미국 빼놓고,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만 그런 그 위기가 생겨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에서 그것이 증명이 됐죠. 그 이후로 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미국으로 갑니다. 돈이 더 경향이 강해졌어요. 과거에는 의심스러웠는데 그거를 금융위기가 미국의 안전자산과 무위험 자산이라는, 미국 채권이 무위험 자산이라는 거에 안전필딱지를 딱 붙여줬어요.
그래서 무조건 글로 갑니다, 돈이. 미국 경제와 미국 금융을 모르고서는 경제를 알 수 없다는, 금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이 외환보유고 3조 달러 중에서 1조 달러 이상을 미 국채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키워드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린 미 국채를 중국이 매각을 합니다. 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거 대량 매각이라는 뜻이죠. 1조 달러 정도 대량 매각, 대량 그냥 조금 파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대량 매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채 가격 갑자기 물건이 쏟아지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 미 국채의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 가격 P와 그의 금리에 대한 관계인데 서로 역관계입니다. 역관계. 그렇게 말아주세요. 이것도 뭐 증명하려면 머리 아프니까요. 네, 아무튼 간단하게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다라는 것만 그냥 머릿속에 외워주세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거 계산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해요. 금리가 상승, 아까 말씀드렸죠. 미 국채는 전 세계 무형자산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돼요. 그걸 기준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다들 그 금리 계산의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는 게 미 국채 금리예요. 거기에 플러스 얼마, 무형자산 플러스 얼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는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에 있는 그 가게는 대표적으로 집을 사는 모기지 집을 사는 저당채권에 그런 금리가 오르고요. 미국의 주택 부분이 자산 부분을 가장 큽니다. 30조 달러 이상, 4~5조 달러 이상 되고요. 두 번째가 주식시장이에요. 네, 두 개가 가장 크죠. 세 번째가 그 빌딩 시장이 30조 달러 정도, 각각 세 개가 이제 거의 다 차지를 하는데, 모기지 금리가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소비가 비용이 올라가니까 뭐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업들도 차입 비용이 기업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보죠, 원래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쪽 차입 비용이 다 증가하니까 투자 저하가 오고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자, 반대로 또 채권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이 돈을 많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증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증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 가격인 증권 가격이 빠지고 증시가 침체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금융자산 시장이 주식이죠. 주식이 30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산 이펙트다 이런 것도 그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투자가 저하가 되고 기업의 수익이 안 좋으니까 주식에 해당 기업의 전망이 안 좋아서 주가가 또 빠지는 것도 있죠. 이렇게 상호 주고받죠. 자, 금리 상승은 미국 기업이 안 좋아지죠. 이제 기업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금리 상승은 달러 자산을 사면 그 이자를 많이 주니까 달러 더 많이 살라고 그러겠죠. 벌써 우리나라 아까 부자들도 딸막딸막 한다고 그랬죠. 달러를 삽니다. 달러 강세가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가는 거죠. 달러로 자금이 집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쭉 이어져 온 거고요. 그래서 신흥국 자금들이 달러 자금 집중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해요. 당연히
안전한 자산, 선진국 자산들이 그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굳이 신흥국 위험을 안고서 신흥국 부도 위험 있는 신흥국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동남아 외환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태입니다. 그 통화 위기 때문에 오는 것들. 작년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 추세가 되면서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때문에 IMF에 자금 요청을 했고 터키도 막판까지 갔었어요. 넘어지기 직전까지. 그 외에 7개 신흥국이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그렇습니다. 계속 미국이 계속 그 3년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해 오는 바람에 조금씩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팔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현 시점의 가격으로는 팔 수가 없겠죠. 많은 물량을 팔려면 싸게 팔아야 되게 점점점. 그러면 어쨌든 기준 시점 팔려고 한 시점보다 채권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럼 매각 손실이 발생을 하고 가속적으로 그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더 급속도로 빠져버리면 살 사람이 없거나 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많이 팔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 사죠. 뭐 급하게 살 필요. 미국채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평가 손실이 많이 빠지죠. 이게 금리가 빠지면 아까 페드 이제 미 연방 준비은행도 한 2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제 이거 영향을 받죠. 미국 경제는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왜냐면 받는데,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달러를 발행해서 메꿔버리죠.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한 그 대응 방식이고요.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그때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서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자부심과 막강한 군사력, 쌓이는 경제력, 뭐 인력까지, 그 두뇌까지 다 가지고 있죠. 뭐 찬양론이 아닙니다. 아무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죠. 중국 경제가 이제 하면서 경제가 손실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 상대적 위안화는 약세가 되죠. 예. 중국도 자금 이탈을 막 하죠. 중국도 부채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크고 특히 민간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크고 지방 정부들의 부채 규모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다고 이제 얘기들 해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무튼 자금이 빨려나가면 중국이 그 외신의 흐름을 보면 중국이 자금 빠져나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7위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굉장히 경계신호로 자꾸 보는 게 그런 문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고요. 아무튼 경제 위기가 옵니다. 예. 자, 국채 매각이라는 게 그냥 물건 하나 딸랑 팔고 마는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규모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도 매각 하자마자 발생하는 충격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경제와 금융의 시스템을 타고 이런 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영구가 그 코미디 보면 이게 때리다가 상대방 튕겨서 자기 머리 때리는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무튼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뭐 중국도 엄청난 브레인들이 있으신데 뭐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할 일도 없고. 예. 그래서 그 국채 매각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그 뉴스에서 막 던지면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 예. 이런 이유고요.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니 부모가 하는 얘기는, 속삭이는 얘기는 이뤄지기가 쉽지 않겠죠. 예, 이뤄져서도 안 되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또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플로에 많이 나오는 중국의 미 국채 매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해설을 좀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내용, 해설 내용을 빼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드려봤고,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와 금융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면에는 왜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G2가 왜 G2라고 뉴스들이 그레이트 2라고 왜 붙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위원회 열면서 금리를 얘기할 때 항상 보면 미금리와 기타 금리 얘기를 하죠. 예. 국내 경제 상황이 8, 90%는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금융 소비자의 미래를 위한 세계 경제 정보를 찾아내겠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